기본적으로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어요. 이 세계에는 그렇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세계관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명상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금 재밌는 방법이에요. 재밌는 방법이고 물질을 다루는 방법이라서 이게 좀 특이합니다. 자, 세계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명상, 이거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실천에 대한 거고, 이거 세계관은 구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뭘 할 건데, 목적이 뭔데 라고 하는 게 부정확하면 사람이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목행족이라고, 아는 것은 눈과 같고 실천하는 것은 발과 같다. 그러니까 눈이 먼저 보고 발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지행합일이라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국말 배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을 배우면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하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영물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떠오르면 말이 나오는 거지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이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건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될 거, 별로 그거 관계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영어를 한다거나 외국어를 할 때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고, 보통 모국어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떤 때는 말이 빠르다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생각이 말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얘기, 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저놈한테 얘기하는데 저놈의 상태를 보면 인간 스피커거든? 그러면 갑자기 후회가 되면서 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생각이 지금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미 내 입을 떠난 거는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입을 못 막았는데 누구 입을 막겠냐.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게 모국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도록 됐을 때는 한꺼번에 그걸 즉자적이라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 전에는 약간 생각하면서 이제 방법 같은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쓸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뭐 이러면서 쓰는 거고, 지금은 그냥 수수수 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목행족, 이치적인 것들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처님은 계율이 필요가 없대. 불시율행이라고, 부처님은 행하는 자체가 다 계율이래. 그리고 공자식으로 말하면 공자가 70에 종심소유기 부르고, 그러니까는 마음 먹은 대로 해도 법도에서 어긋나는 게 없다. 멋있잖아. 그렇게 몸에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계율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저절로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상의 방법들 얘기만 자꾸 하고 이것을 해야 좋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그걸로는 사람들이
문제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예전처럼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해보세요가 아니고,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왜 좋은지를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치를 얘기해서 납득할 만한, 쉽게 말해서 각이 나와야 돼. 각이.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야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신무장구 대단하니 33번 해보세요. 매일같이 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 먹혀요. 근데 여러분 자녀분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엄마 왜? 라고 했을 때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안 좋은 거 하라고 하겠냐? 이러면 대화가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래서 너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명상 초기라서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방법에 대해서만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있지. 나 배운 사람이잖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불교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나 안 그러면 뭐 티베트나 인도 수행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색깔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동아시아 사람에게 맞는 옷이라는 게 있거든. 그 옷은 우리가 계속해서 입어왔던 옷이에요. 거기서 개량을 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걸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 체질에 안 맞아요.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더운 지역하고 추운 지역 수행법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맵을 만드는 거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다더라. 더운 지역 수행법하고 추운 지역 수행법이 있다더라. 추운 지역 수행법이 있다더라. 더운 지역 수행법은 뭐냐면 더운 거예요. 날씨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하필 인도에서 명상이 발전했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수행법을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저 안에는 윗바사나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큰 스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선불교도 사실 명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TV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뭐 세탁기도 들어가고, 건조기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들어가는 가장 포괄적 개념이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수행과 관련된 전체 군을 묶어서 말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기에 별의별 잡놈이 다 있는 거지. 예, 큰 가전제품도 있고, 작은 어디 뭐 라디오 같은 것도 있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중에서 범주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선이 명상 밖에 있다는 건 사실은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명상의 흐름, 문화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윗바사나도 있고, 티베트 뭐 람림 수행도 있는 거고, 뭐 요가도 있는 거고, 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단어는 저런 거고, 크게 나누면 기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더운 지역 사람들 퍼져 있습니다. 왜? 덥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진짜 간단한 거예요. 기온이 40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도. 여러분 어렸을 때 한 35도만 올라가도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못 잡니다.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집 밖에 나와가지고 평상에서 자빠져 자고 뭐 했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에브리바디 나와가지고 길에서, 제가 서울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 서울도 그랬었습니다. 시골은 뭐 더 심하지. 시골은 더 심하지. 막 모기불 펴놓고 막 이렇게. 모기불 펴놓으면 모기는 안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만 힘들어. 그거 참 진기하다고. 그게 모기불의 정체야.
그래서 더운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예전부터 추위는 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극복할 수 있었어요. 무슨 뭐 모피 코트를 입는다든지 불을 뗀다든지 이러면. 근데 더운 거는 평등했습니다. 캐리어 선생께서 에어컨을 발견하시기 전까지 더위는 모든 계층이라든지 권력과 관계없이 평등했습니다. 극복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우면 다 퍼지는 거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37.5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38도, 39도만 넘어가도 자빠져서 혼수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차면 사람이 절단 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몸에 열이 나서 병원에 가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병원에서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열을 빼는 거랍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을 가위로 난도질해서 다 벗겨버려요. 그거 뭐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쫙 꺼버립니다. 쭉쭉쭉. 옷 찢어도 됩니까? 그래갖고 막 쭉 찢어버려요. 청바지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렇게 해서 일단 옷 벗기워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얼음물에다 갖다 박아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해요. 지금도, 현재도. 왜냐하면 몸 안에 열이 차면 그 다음에 뇌세포가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이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계속 좋아했던 거, 3가지 있습니다. 이성적인 거.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그리고 오락, 사냥이라든지 뭐 노는 거, 이런 거. 근데 더우면 이런 게 다 안 돼요. 내 몸도 피곤해. 한 40도 정도 되면 사람이 퍼져 있어요. 사람이 다 퍼져 있어. 그리고 술도 못 먹어. 그리고 사냥도 못하고 어디 뛰어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지금 인도에서 왜 명상이 발전했는가를 얘기할 때 제가 기후 환경적인 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더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퍼져 있고 자빠져 자고, 좀 시원한 데서 이렇게 발이나 담그려고 하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음식이 남아. 그래서 나중에 탁발이 되는 거거든. 음식이 남아. 그렇지만 덥고 습하기 때문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만든 음식은 그날 그때 해소를 해야 돼. 그래서 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인도 명상문화에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기 온도가 내 체온보다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숨이 토해지지 않습니다. 숨을 내쉬었을 때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 열이 몸 안으로 들어와요. 열이 축적되면 내가 다운되기 때문에 내 몸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야, 밖이 너무 더운 것 같아. 그러면 호흡을 길고 낮게 내쉬는 숨 중심으로 합니다. 길게 낮게 내쉬어서 열을 최대한 밖으로 빼내려는 시도들을 해요. 그리고 움직임을 정지시킵니다. 움직이면 덥고 짜증이 나. 못 움직여. 자, 봐봐. 길고 낮은 호흡, 이걸 장출식이라고 합니다. 장출식, 길고 낮게 이렇게 내쉰다는 뜻이에요. 장출식.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움직임이 정지가 되고, 이거는 뭐 모두 느낄 거예요. 더우면 다 사람이 잘 못 움직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몸에 열이 차기 때문에 내 몸 스스로가 내가 파괴될까 봐 이걸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낮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게으른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내 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생각이 정지됩니다. 생각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인간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혈류가 움직이면서 내 뇌에서 산소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가 계속 산소를 공급해서 위로 당겨줘야 돼. 그러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니까 내가 들이쉬는 숨에 더 강력한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밖이 지금 대기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내 뇌에서 산소가 이게 혈류량이 증대되면 막 돌기 시작하면 여기에 열이 차요. 열이 차. 뭐든지 아시겠죠? 그냥 생각해봐. 열이 차기 시작하면 적정 온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한 번 파괴된 뇌세포는 복구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부분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좀 슬픈 거예요. 우리 너무 슬프지? 괜찮아.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자, 이렇게, 이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뇌가 지가 죽을까봐 생각 자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더우면 우리가 별 생각이 없어. 여기도 이게 지금 수업 조건이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사람이 들어도 귀로 자꾸 이렇게 흘러갑니다. 약간 선선해야 들었을 때 이게 안으로 새겨져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조건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약간 선선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더운 지역 문화의 기본 배경입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에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 뭐 하느냐? 나무 밑이나 계곡 같은 데다가 앉아서 목욕이나 하고, 쉽게 말해서 부채질이나 하고, 부채질도 37도에서 38도 이상 올라가면 부채질을 하지 않습니다. 부채질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따신 바람이 나옵니다. 히터 기능 작동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여러분이 찜질방 같은 데서 부채질을 한번 해봐.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생각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그럼 자는 상태가 되느냐? 자는 거랑 달라. 약간 멍입니다. 멍 때리는 상태가 돼. 그걸 관조라고 합니다. 의식은 있고 하지만 무언가 막 생각을 굴리는 게 아니야. 한 발 떨어져서 보듯이, 마치 연극 배우가 자신을 타자화시켜서 보듯이. 이걸 관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지역 수행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내쉬는 숨을 길게 한다. 그리고 나를 타자화시키면서 3인칭 시점으로 보려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더운 지역 수행법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에요. 그리고 더럽게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남방수행, 윗바사나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요. 자 걸어가요. 자 다리를 든다. 뭐 장애인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뭐 하는 짓인가 싶죠. 그게 더운 지역 수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든다, 내려놓는다, 뭐 이러면서 그걸 계속 관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아시아 같은 방식은 뭐냐? 그거는 너에게 분열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 분열을 초래한다.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좀 이따 세간 얘기할 때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추운 지역 수행의 특징은 뭐냐? 장충식과 관조, 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법. 분노할 때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관조해라. 어때? 돼? 안 돼? 어때? 생각해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직 뚜껑이 덜 날아간 거예요. 네가 아직 뚜껑이 덜 날아가서 그렇지. 자, 추운 지역 수행은 반대입니다. 약간 추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온도를 올려야죠. 몸의 온도를 올려야 돼.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온도를 우리는 올려야 돼. 그러면 들이쉬는 숨 중심이 됩니다. 단전호흡 같은 거 이런 거 해보시면 좀 배워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들이쉬는 숨 중심입니다. 들이쉬는 중심. 그리고 뭘 집중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간화성 같은 경우도 화두에 집중을 해라. 이쪽은 관조는 뭐냐면 이렇게 해체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구나. 한쪽은 모으고 에너지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해체시키고 열을 빼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 다른 방식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나 뭐 어차피 다 잘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가 대대로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체질이라는 게 있어, 몸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오른손을 주로 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래서 오른손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게 뇌랑 손이랑 이렇게 X자로 교차하잖아. 그래서 인간은 좌뇌가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우뇌형 인간이 창의력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번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숙연해? 어디 상조에서 나왔어?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재밌게도 검사를 해보면 우뇌가 서양 사람보다 더 많이 발전해 있어.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통밥, 직관 이런 거, 육감 이런 게 발전해 있어. 여자들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이제 딱 보니까 궁예지 관심법으로 보니까 네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다 통밥. 개뿔이 필요 없는 통밥이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걸 보고 직관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이렇게 학문적으로까지 만들어졌다. 학문적으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절이 있긴 한데 비슷한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그게 선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맘 알지?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건 판단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공익 광고 이런 거 보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 평생 부부로 살아도 사랑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에 빗발치기 시작하고 그 사랑한다는 말이 빗발치는 순간 우리가 이혼율도 쫙 이렇게 테슬라 주가처럼 올라갔어요. 입을 털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쫙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이심전심의 문화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도 내 마음을 알겠지. 뭐 이렇게 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서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말로 해야 되는 거고, 말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명확하게 해놓고 갤럭시를 써서 녹음 기능까지 다 해놓고 이래야 되는 시절인 거고.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들이쉬는 숨 중심이고 들이쉬는 숨, 그 다음에 여기는 집중입니다. 집중, 그리고 이심전심, 직관.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리고 수행법에서 이게 동아시아 수행은 이런 방식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부터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위의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맞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런데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이쪽이 생각보다 잘 맞아요. 이쪽 당위성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지나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추운 쪽 특징이 뭐냐면 빨리빨리해요. 약간 추운 쪽이 빨리빨리야. 이 얘기했더니 누가 또 그러더라고. 에스키모가 빨리빨리 하는 거 봤냐? 야, 그 추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조금 추워야 빨리빨리지. 북유럽에 어떤 미친놈이 빨리빨리를 해. 약간 추워야 빨리빨리 움직여야 몸에서 열이 나지. 그걸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나?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더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하나는 집중, 이심전심, 그 다음에 들이쉬는 숨 중심, 하나는 내쉬는 숨 중심, 그 다음에 관조, 그 다음에 해체예요. 의식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집중이 아니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되겠고요. 왜 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기후적인 조건도 있고 기후 환경적 조건도 있고, 이것과 관련된 게 기본적으로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어. 이 세계에는 그렇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관. 하나는 이원론적 세계관, 하나는 이론론적 세계관이에요. 이론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은 뭐냐면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세계가. 진짜 세계, 가짜 세계. 진퉁 대 짭이지. 그래서 하나는 그림자의 세계고 하나는 실체의 세계예요.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플라톤의 어떻게 보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동굴의 비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거 인도까지 다 통하는 겁니다. 히랍에서 인도까지 다 통하는 얘기예요.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동굴이 있었는데, 동굴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사람들이 앞을 보고 다 앉아 있대. 그래서 앞에서 뭔가 일을 한대. 앞쪽을 보고, 한쪽 벽을 보고 일을 한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좌우로 쇠사슬로 묶여서 옆을 볼 수도 없대. 그냥 앞만 본대. 그러니까 이쪽 벽만 보는 거야. 이쪽 벽만 보도록 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옆에를 못 보고 이 정도 시야각밖에 없는 거야. 그냥 설정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마. 비유 아니야, 비유. 그리고 이 뒤에 태양이 있대. 아니, 태양이 아니고 횃불이 있대, 횃불이. 그래서 이 앞에 그림자가 쫙 맺힌대, 이 사람들의 그림자가. 그냥 생각을 해봐. 그리고 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앞에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그림자가 진짜라고 생각을 한대. 그림자가 진짜라고 생각한대. 그리고 내 몸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한대. 그림자만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그게 가능한가? 이러지만 마치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지금 다 우리가 코마 상태인 거야. 지금 꿈꾸고 있는 거라니까. 좀 받아줘. 상황극을 하면 좀 받아줘.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이런 표정으로 보지 말고. 근데 VR이나 이런 게 발전하면 앞으로 그런 게 체험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4D 영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체 영화 이런 거 보면 실제로 눈앞으로 티 나오잖아. 그죠? 그것만 계속 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현실과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 안경을 벗으면 되잖아. 아니, 벗는다는 조건을 전제하지 말고. 예전에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었거든요. 미국에.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무서우면 안경을 벗으세요. 딱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뭐가 막 튀어나오면서 쫙 이렇게 오니까 사람이 움찔을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아니, 가짜라는 걸 알아. 하지만 시각적 자극이라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눈깔 앞으로다가 이게 다가오면 사람이 움찔을 한다니까. 그리고 정 무서우면 거두면 아무것도 없죠. 이건 허상이잖아, 허상. 지금 이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실상과 허상을 겹치는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 안경도 그런 거고 VR도 그런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기계로 여러분이 모두가 쓰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실상 위에 허상을 덮어놓은 거죠. 맞잖아.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실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허상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걔가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처음에 내비가 나왔을 때 남자들 중에서 지도를 잘 읽는 남자들 중에서는 운전도 잘하고 이러시는 분들 내비랑 많이 맞섰죠. 근데 지금은 택시 기사조차도 내비랑 못 맞섭니다. 내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이 사실은 막혀. 내가 위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넌 틀렸어. 이쪽으로 빠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과 실상이 겹쳐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허상에 대한 믿음으로 내비를 따라갑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짜라니까. 눈앞에 있는 게 진짜잖아. 바보들.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림자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몸이 있는지는 모른대.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각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자는 다 구라고 실제로는 이게 진짜야, 본체야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조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탈출을 해요. 나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더니 횃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태양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거는 다 구라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빛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뿔도 아닌 거고 밖에 나가면 태양이라는 무진장하게 밝은 게 있어 라고 말을 했더니 쟤네들이 미친놈 이러면서 죽여버렸어요. 걔를 죽였어요. 그게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플라톤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야. 그리고 이 허상의 세계가 매트릭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허상의 세계. 그리고 부활한 소크라테스가 네오예요. 그래서 네오가 결국은 이 허상의 세계를 깨트리고 실상으로 되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모티브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라니까. 그리고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허상의 세계, 그러니까 진짜 세계, 가짜 세계,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야. 두 개의 세계. 그래서 그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야. 두 개. 진짜 세계를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그리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피안이고 이게 차안이에요. 이걸 건너가는 걸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 얘기를 계속해. 그래서 하나는 버려야 될 세계. 쉽게 말해서 이건 꿈의 세계. 이게 본질의 세계.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럽에서부터 인도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을 버리면서 실제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은 저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구라인데 가짜의 세계인데 그 중에서 진짜를 모사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도 가장 비슷한 거. 플라톤이 찾은 그 가장 비슷한 거, 플라톤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히랍 철학자들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걸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학은 정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답이 분명하게 떨어진대.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이거를 형상이라고 하고 이거를 진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정신 같은 거고 이건 물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꿈과 현실 이렇게. 이론론의 세계는 한편, 그러니까 이원론의 세계예요. 이원론은 세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거고 하나는 구라고 하나는 진짜야. 뭘 선택해야 되지? 진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라를 없애고. 그게 저기서 말하는 목적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목적. 관조해서, 관법을 통해서 사실은 의식들을 다 해체해서 우리 허상들을 조져버리고 실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식 깨달음도
인도 불교의 깨달음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론론에서는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에요. 다 이걸 그냥 이원론 쪽에서는 전부 저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원론 쪽 세계에는 악마가 있어. 악마는 안 돼. 어떤 조건을 줘도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악자가 참 묘한 글자다. 이걸 선악이라고 쓸 때도 있고, 좌우 개념으로, 이건 수직 개념으로 쓸 때는 선악이에요. 좌우 개념으로 쓸 때는 호라고 씁니다.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이건 시를 오자로도 돼요. 발음이 시를 오자로도. 동아시아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악운도 없어. 악이라는 건 뭐냐? 나랑 안 맞으면 악이야. 좋은 건 뭐냐? 나랑 맞으면 좋은 거야. 내 자식인데도 저걸 내가 굳이 저걸 왜 낳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똑같은 자식이 어느 날 아유 확실히 내가 잘났어. 아이고 나 닮아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저게 또 지혜비 닮아가지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아니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걸 호오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론은 어떻게, 쉽게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이느냐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는 없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일정표를 이렇게 보면 한 면에는 일정표가 있고 한 면에는 백지지. 백지. 이원론은 이거를 나눠서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이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론은 이걸 이렇게 놓는 거예요. 한 바닥에 붙여서 양면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분명히 두 바닥인데 실제로 내가 보는 면은 한 바닥이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 한번 돌리면 극락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짜야. 이 지금 일정표에 있는 거는 가짜고 이게 좋은 거야. 백지가. 그러면 나는 계속 이걸 보면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고, 내가 한번 이렇게 싹 돌리면 상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한번 싹 돌리는 걸 돈오라고 합니다. 한 방에 샥 이렇게. 이원론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차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차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치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석탄 탄소잖아, 탄소.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바뀌죠? 탄소가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될까? 석탄, 흑연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고압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자, 봐봐. 이게 탄소가 계속해서 압력을 받는 거야. 계속해서 압력을 받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짠 하고 바뀌어. 짠 하고 바뀌어. 그런 게 이원론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론에서의 깨달음. 그래서 그건 점진적으로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양적인 게 질적으로 딱 바뀌어. 근데 이론론에서는 이거는 지금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내가 관점만 바꾸면 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뭐 말도 안 했는데 뭐 대답이 나와.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약을 팔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뭔 뜻이에요? 자라를 보고 시겁했는데 비슷한 소뚜껑을 보니까 자란 줄 알고 시겁했다. 맞죠? 그래서 자란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이 야 그거 소뚜껑이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라는 원래부터 없었죠. 그게 이론론에서의 깨달음이에요. 한 방입니다. 뭘 바꿔서 깨닫는 게 아니야.
생각만 한번 바뀌는 거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 바뀌는 조건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지금도 우리가 해가 뜨고 진다라고 표현하지 지구가 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해와 관련해서 천동설적인 표현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라니까. 해가 뜬다, 해가 기울었다, 이거 지금 천동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지구가 지금 자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실제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걸 착각하진 않잖아. 설마 지금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지구 평평설도 믿더라고. 내가 환장하는 줄 알았다. 지구 평평설 뭔지 알아요? 지구는 판판하다. 이거 믿는 놈이 있어요. 별놈이 다 있으니까. 또라이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천동설을 믿다가 사람이 지동설로 바뀌는 거는 관점이 바뀌는 거지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 현상적으로. 그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압력이 쭉 갔다가 어느 순간에 탁 바뀌게 되는 거야. 요거랑 약간 달라. 약간 달라. 그래서 저런 인도식 스타일을 점호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점차적으로 약간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중국 스타일은 저게 이제 한 방에. 그리고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한 방을 되게 좋아합니다.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아시아는 사후 세계관이 약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후 세계가 없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뚜렷한 사후 세계가 없었어.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어떤 방식으로든 끝내야 돼. 급하지. 꽝 다음 기회에 요거하고 이게 윤회론이에요. 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더 간절함이 있었어. 그래서 금생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내세득작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지금 현생에서 내가 지금 붓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약간 관점이 달라. 그리고 동아시아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예를 들면 이게 정신과 물질이야. 이렇게 나뉜다면 이론론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안 나눠져.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신과 물질이 안 나눠지면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정신에도 통하고 물질에도 통하는 미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개념, 마음입니다. 마음은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일전에서 축구 지면 저게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게 정신과 물질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되냐면 사람들이 다 간절하게 좋게 되기를 기원해주면 그 에너지로서 좋게 되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쁜 쪽으로 다 씹으면 좀 안 좋게 되고, 그게 저주지요. 장희빈도 뭐 그런 거 한 거잖아. 물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맞을 것 같진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씹으면 사람에게 안 좋은 에너지가 가서 훅 가고, 좋게 잘 기원해주면 잘 되고 라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누구를 보고 했냐면 한국 대통령들을 보고 했거든요. 그렇게 욕을 먹는데 까딱이 없어요. 만약에 욕 먹고 씹혀서 죽으면 대통령은 올라가자마자 죽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누가 돼도, 아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돼도 우리가 파란만장한 대통령 역사를 갖고 있잖아. 내려오면 다 한 번씩 보내드리고
국가시설을 한 번씩 체험도 시켜드리고, 별 재밌는, 안 간 사람을 꼽아야 될 정도로 한국 대통령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도 그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욕먹으면 오래 산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욕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생각이 과연 물질까지 다 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론론에서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죽은 귀신도 물질적인 걸로 봅니다. 물질적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라는 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정신적인 거면 추모만 하면 돼요. 굳이 음식을 차릴 필요가 없어. 아니, 맞잖아. 정신적인 건데 굳이 뭐하러 음식을 차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물질에도 통하고 정신에도 통해. 기가. 그 기와 관련된 걸 오늘 잠깐 가르쳐 드릴 거예요.